데카메론. 사랑하는 부인을 무덤에서 되살렸으나 욕망을 억누른 젠틸레. 옛날 롬바르디아의 유서 깊은 도시인 볼로냐의 귀족이며 덕망 있는 사람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젠틸레 카리센디라는 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젊었던 그는 니콜루치오 카차니니코라는 사람의 부인인 카탈리나를 연모하고 있었으나 부인으로부터 조금도 호의 있는 반응을 얻지 못함을 비관해 모도나의 시장에게 부름을 받은 것을 핑계로 볼로냐를 떠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볼로냐에 없었고 부인은 임신 중이라 시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영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바 워낙 심한 발작이라 아무도 부인이 살아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사까지도 사망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말았는데 가까운 친척들은 그녀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을 들어 태아도 미처 크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눈물 속에 그녀를 가까운 성당 묘지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 소식은 친구를 통해 곧 젠틸레에게 알려졌는데 그는 지금까지 부인에게서 티끌만한 호의도 받은 적이 없었으나 매우 슬퍼했고 그녀에게 작별의 키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도록 다짐을 받은 하인을 데리고 말에 올라 단숨에 부인이 묻혀있는 묘지로 달려갔는데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곧 무덤 문을 열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 부인의 곁에 누워 얼굴을 부인의 볼에 대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몇 번이고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고 더욱이 그칠 줄을 모르는 법이라서 그는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쯤 가슴에 손을 댄들 안 될 까닭은 없겠지. 이제 두 번 다시 만질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손을 댄 적도 없잖아. 욕망을 이기지 못한 그가 부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자 어쩐지 부인의 심장이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가슴이 섬뜩했으나 공포를 누르고 주의를 집중하니 분명히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무덤에서 꺼내 자기의 말에 태우고 비밀리에 볼로냐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의 집에는 슬기롭고 어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한테서 모든 사정을 들은 어머니는 남몰래 방에 불을 지피고 부인을 목욕시켜 거의 다 죽은 목숨을 다시 이 세상에 소생시켜 주었는데 생기를 되찾은 부인은 깊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젠틸레의 어머니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자 부인은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어딘지 알 수가 없었고 눈앞에 젠틸레 씨가 있는 것을 보고는 한층 놀라 그의 어머니에게 어째서 여기 와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젠틸레는 자초지종을 조리 있게 들려주었고 그 말을 들으며 부인은 눈물을 줄줄 흘리다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기에 대해 품고 있던 애정과 그의 고마운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이 집에서 그녀와 남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자 젠틸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나의 욕망이 과거에 아무리 격렬한 것이었어도 내가 당신에 대해 품고 있던 애정으로 하느님이 당신을 죽음에서 되살아나게 하는 은총을 내게 베푸셨으니 지금부터는 당신을 사랑하는 누이로 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탁하는 한 가지 청만은 거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자 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젠틀레는 그녀의 친척들은 모두 그녀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면 자신이 돌아와 그녀의 남편에게 선물로 그녀를 되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친척들에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알려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의 고마운 은혜와 그의 청에 나쁜 뜻이 없음을 깨닫고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 대답을 하자마자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을 느꼈고 젠틸레의 어머니는 해산이 가까웠음을 알고 급진히 간호를 해주어 그녀는 옥동자를 분만했습니다. 젠틸레와 부인의 기쁨이 배로 늘었는데 젠틸레는 그녀가 자기의 아내이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갖춰주고 가족들에게 부인을 잘 돌봐주라는 당부를 남기고 비밀리에 모도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기를 마치고 볼로냐로 돌아가는 날 아침에 그녀의 남편인 니콜루치오를 포함한 유지들을 초청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 준비를 갖추라고 가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젠틀레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한 후 부인의 거실로 갔는데 그는 부인이 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고 사내 아이도 탈없이 자란 것을 보고 웃는 낯으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미리 자기가 취할 행동과 그에 대처할 부인의 행동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럭저럭 잔치가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페르시아에는 옛날부터 퍽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친구를 대접하고자 할 때는 자기 집으로 초청해 아내든 애인이든 가장 아끼는 사람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심장조차도 보여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을 볼로냐에서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은 기꺼이 우리 집에 와주셔서 나로서는 세상에 둘도 없고 언제까지 갖고 싶은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 페르시아인들처럼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착하고 충실한 하인을 둔 주인이 병에 걸린 하인의 최후를 봐주려 하지 않고 그 하인을 거리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낯선 사람이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환자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약값을 아끼지 않고 친절히 간병해 되살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만약 먼저 주인이 되돌려 달라고 할 때 그럴 수가 없다고 거절한다면 첫 번째 주인이 두 번째 주인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비난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그 문제를 서로 상의하다 마침내 의견의 일치를 보고 가장 말주변이 있는 니콜루치오를 대표로 내세워 대답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주인은 하인이 병들자 간병을 안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 버렸으니 그 하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어 하인이 두 번째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위해 그의 하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주인이 하인으로 부리고 있어도 최초의 주인에게 조금도 패 끼치는 바 없으며 그것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모욕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니콜루치오가 한 대답과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는데 젠틸레는 만족하며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약속드린 바와 같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는 두 하녀를 불러 이미 화려하게 단장을 마친 부인을 어서 모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부인은 두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귀여운 아들을 팔에 안고 홀로 들어갔고 젠틸레의 지시에 따라 한 사람의 훌륭한 신사 곁에 앉았는데 젠틸레는 그녀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보더니 입을 모아 칭송하면서 이런 분이니까 당신이 소중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는 만약 그 부인이 죽지 않았다면 이 부인이야말로 바로 그녀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콜루치오는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가 젠틸레가 잠깐 자리를 뜬 틈을 타서 이 부인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볼로냐의 사람인가 아니면 타지방 사람인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받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척 괴로웠지만 젠틸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은 젠틸레의 부인이나 친척이냐고 물었으나 부인은 답하지 않았는데 젠틸레가 돌아오자 한 손님이 그녀가 벙어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입을 떼지 않는 것은 그녀의 미덕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관절 이 부인은 누구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말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분이든 자리를 뜨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식탁 위도 치워졌기 때문에 젠틸레는 부인 곁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인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충실한 하인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가족한테서 그다지 소중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 소용없는 천한 존재로 거리에 버림받은 것을 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성어린 간호와 노력으로 죽음의 심연에서 살려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친절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무서웠던 시체에 불과하던 것을 나를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분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를 아시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그녀를 연모했던 이야기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는데 젠틀레는 누구든 이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가 다시 무슨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표정들이었는데 니콜루치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부인은 감동한 나머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나는 당신의 부인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과 부인의 친척들이 이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양부인 나는 이 부인을 아이와 함께 당신에게 선사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례식에 입회하여 젠틸레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인이 석 달쯤 내 집에 있었다고 해서 이분을 섭섭히 대하시지는 말아달라는 점입니다. 그 까닭은 하느님에게 맹세를 드리는 바입니다만 이분의 목숨을 건져 주도록 나에게 이분을 연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댁에 계셨다면 내 집에서 나의 어머니와 지낸 것처럼 당신과 깨끗한 나날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젠틸레는 부인을 향해 부인이 한 모든 약속으로부터 부인을 해방해 니콜루치오에게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부인과 아이를 니콜루치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니콜루치오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부인과 아이를 받고는 온갖 말로 감사의 뜻을 표했고 다른 손님들도 모두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입을 모아 젠틸레를 칭송했습니다. 부인은 축제날 같은 떠들썩한 대환영을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모든 볼로냐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경의의 시선을 받았으며 그 후 젠틸레는 니콜루치오를 비롯한 그의 집안과 부인의 친척들과도 가깝게 지냈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사랑하는 부인을 무덤에서 되살렸으나 욕망을 억누른 젠틸레였습니다.